있어서요. 딱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나눠주십니다. 서남수 장관님께서 모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서남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부터 우리 교육부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 연구위원회가 깊이 고심해서 함께 마련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방법과 수준별 수능으로 인한 혼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입학처장 등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입제도 발전 방안 연구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개선 방안 마련에 수고하신 연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 입학 제도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교육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대입제도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와 연구위원회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입제도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높은 대학 입시 제도는 그 성격상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오늘 발표하는 시안에 대해 향후 약 2개월여 동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5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간담회와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순까지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하고 10월 중에는 2017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안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연구위원회 강태중 위원장께서 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를 맡았던 강태정입니다.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로 저희가 정리한 것처럼 크게 8부분으로 나누어서 방안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형 자료의 채택이라든가 활용에 대한 원칙이나 체계가 없이 대학마다 나름의 전략으로 다양한 전형을 설계해서 대입의 복잡함이 가중되어 온 점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해서 수시와 정시 구분의 취지가 무색해진 점이 있고
대입 전형에서 지원자들의 소질과 적성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전형 체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할 때 전형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수험생들이 비교적 알기 쉽게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표준 체계를 세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전형 기간이 주어지는 취지에 맞게 수능 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학교 생활 중심의 전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가 좀 더 충실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들의 전형 방법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서 3,000개가 넘는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채택하는 전형 방법의 수의 상한 기준도 제안했습니다. 전형을 수시는 4개, 정시는 4개 이내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의 전형 안에 복수의 전형 방법을 적용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이른바 우선 선발 방식도 지양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또 모집 시기의 간소화를 위해서 대학 지원 단계에서 혼선을 초래하는 점이 있는 수시 모집 1, 2차 원서 접수 기간을 통합하고 정시 모집에서 학과 내 분할 모집도 폐지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원서 접수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요. 가칭 대입 전형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나의 원서로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201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국립대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서 정착시키도록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대입 전형 후에 미등록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절차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고 또 대학의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도 지원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의 간소화 방안들과 함께 전형 결과 합격자에 관련된 정보 등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의 공개를 더 확대하고 정보 접근을 쉽게 해서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들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의 방안들은 대입제도와 대학별 전형의 미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용될 전형 제도나 대학 대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대입 전형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되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재개정이라든가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대입 전형 예고에 신뢰를 두고 불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풍토를 구축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대입 전형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이 확대되도록 하는 안을 모색했다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주로 정원 외 범주에서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을 소극적으로 운영해온 점이 있는데요. 대입 전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부족했다는 점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뿐만 아니라 정원 내 전형에서도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을 확대하도록 이끄는 그런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 기회 확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먼저 국립대학교가 그런 기회 입학 전형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네 번째 크게 범주에 들어가는 방안들에서는 학생부에 관한 현안들을 정리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꿈을 찾고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사항 등을 대학이 타당하고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입학 사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을 했고, 또 학교에서 학생부 기록이 충실하고 신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감독하는 방안들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취평가제는 이미 예고되어 있는데,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는 학생부터 보통 교과에 적용하지만 성취평가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즉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 이 결과는 A, B, C, D, E 등급으로 표시됩니다만은 이런 성취평가 결과와 현행 석차 9등급을 제공하지만 전형을 위해서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제공해서 종전처럼 안정적으로 학생부가 반영되도록 도모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성취평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성취평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런 성취평가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어쩌면 나타날지 모를 성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견제와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했습니다. 학생부의 비교과 기록과 관련해서는 진로 선택 동기 등 기재란을 신설하고 수상 실적을 작성할 때는 교내 대회에 실제 참여 위원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학생부 비교과 기재 내용을 내실로 하도록 제안을 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등이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 등을 감안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개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영어 수준별 수능은 A, B형을 달리 선택하는 학생 수라든가 선택하는 학생들의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한 개인의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 따라서 대입 유불리가 달라지는 등 그 부작용이 작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실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2015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국어 수학의 경우 수준별 수능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A, B형의 구분에 따라서 이미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2016학년도까지 유지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20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직된 문이과 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확정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그 첫 번째 방안은 국어, 영어는 각각 단일 시험으로 통합을 하되 수학은 기존의 문이과별 구분과 어느 정도 일관되게 출제 범위를 달리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탐구 영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안은 문이과 부분을 대체로 유지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고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문이과 구분을 전제로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이 국어와 수학 그리고 특히 과학과 사회, 탐구 영역의 학습을 서로 배타적으로 구획해버리고 있는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해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종전의 수능시험 범주를 부분적으로 조정해서 탐구 영역 중 중심 영역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자기 진로를 의식해서 공부해온 그런 영역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고 기타 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문이과 구분을 부분적으로 융합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안은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전통적인 문이과의 구분을 어느 정도 무너뜨리면서 모든 수험생에게 공통의 시험을 부과하는 방안이 됩니다. 문이과를 비교적 크게 융합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능 개선안과 별도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점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한국사 학습이 좀 더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수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상반기 중에 그 구체적인 출제 경향을 연구하고 안내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 방안 외에 기존에 관심을 끌어왔던 수능과 EBS 강의 연계 문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를 하고 또 국어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른바 NEET를 수능에 연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가칭 대입 전형 종합 지원 시스템이 합격자 일괄 발표 기능을 포함하게 될 경우에 정시 일정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능 이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파행이 있었던 점들을 감안해서 수능 시험을 늦춰 시행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로 논술고사와 적성고사 부분을 개성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되도록 이끌고 고사 시행 이후에는 각 대학이 문제와 채점 기준을 공개해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또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이라든가 적성고사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따라서 가급적 학생부를 활용하도록 향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대입제도가 안정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체제, 즉 인프라라고 할까요? 이 대입지원체제의 그 바탕을 구축하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대학 입학 지원을 총괄하는 가칭 대학 입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에 고등학교, 대학, 학부모, 정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서 가칭 대학 입학 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정지원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학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즉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대학별 입학 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대학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들은 그런 지원받은 예산을 대학 대입 전형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신입생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비교적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